대구 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액이 2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회사가 어렵지도 않으면서 임금을 떼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대구 최초의 특 1급 호텔로 대구를 대표했던 만촌동 인터블고 호텔이 지역 요식업체 컨소시엄에 매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원화 강세 등 악재가 겹쳐 지역의 올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최근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 값이 공급 부족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산 육류 가격의 강세는 추석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특 1급 호텔이죠. 수성구 만촌동 인터블고 호텔이 문을 연 지 14년 만에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다 대구시와의 갈등도 매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만촌동 인터블고 호텔. 대구에 제대로 된 특 1급 호텔이 없어 국제 행사나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대구시의 간곡한 부탁을 권영호 회장이 받아들이면서 지어졌습니다. 그 뒤 인터블고 엑스코 호텔까지 건립하면서 대구의 대표 호텔로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계열사인 인터블고 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호텔 매출도 부진해 최근 매각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인터블고 그룹은 만촌동 호텔을 바르미 손칼국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즐거운 세상과 삼보모터스 이재하 회장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1,3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현지가 그다지 일부 기존 은행에서 있던 대출점도 않고 총 한 4,500억 정도 인수 가능할 때 하지만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호텔 측의 경영난 외에도 대구시와의 갈등도 매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물포럼 행사 때 VIP 서비스와 관련해 대구시와 호텔 사이에 마찰이 생겼고 경륜장 장외 발권소 사업 추진을 두고도 권영진 대구시장과 갈등이 커지면서 권영우 회장이 매각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구시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호텔이 대구시와의 갈등 속에 14년 만에 영욕의 세월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곳 만촌동 인터블고 호텔이 매각이 최종 성사되면 자매 호텔인 인터블고 엑스코 호텔의 매각도 사실상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터블고 경산 골프장은 권영호 회장 측이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그룹 측은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대구 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액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900억 원가량이 체불됐는데 2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지도 않은데 임금을 일부러 떼먹는 경우도 많아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북구의 한 휴대전화 부품 공장.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67명은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치 정도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올 3월 공장은 폐업했고 직원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직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는 떼먹은 임금 3억 4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자들은 여성과 외국인, 아르바이트 중이던 청소년 등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일단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도 일하고 어떨 때는 새벽까지도 바쁘다 그래가 일해주고 이렇게 되는 상태였는데 언제만 주겠지 하고 이제 기다린 상태였죠. 지난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 금액은 930억 원. 지난 2012년에 비해 2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벌써 4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인 체불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채무를 빼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엄정 수사하는. 정부가 해마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의 명단까지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지역에서만도 5명의 악덕 임금 체불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원화 강세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지역의 올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겁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한 해 1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 기업입니다. 미국 GM과 포드, BMW 등 전 세계 46개 나라 50여 개 업체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인도 현지에서 제품의 일부를 생산하는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인도 루피아나 일본의 엔화, 유럽 유로화에 비해 우리나라 원화가 너무 강세여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수요가 줄면서 수출 시장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중국의 저성장이라든지 중국 자동차 수요의 감소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지금 둔화가 되고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올해 상반기 수출 동향을 조사해봤더니 대구는 34억 9,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줄었고 경북은 12.1% 감소한 226억 7,6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감소율 5%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별 수출 현황에서도 경북은 전남과 울산에 이어 세 번째, 대구는 네 번째로 수출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선진국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적인 악재가 겹쳤고 특히 원화 강세가 지속된 것이 수출 두 자릿수 감소를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는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출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규모도 크고 구매력도 갖춘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부터 풀려나서 새로운 시장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란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올 하반기 수출 전망이 상반기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와 수출 유관기관들의 전방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83살 박모 할머니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가 기각됐습니다. 박 할머니 가족 측은 어제 오후 지난 주말 진단받은 뇌경색 판정을 근거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 오후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김천교도소에 이감된 가운데 검찰은 기소 전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할머니 자백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주의 한 폐기물 매립장이 붕괴돼 수만 톤의 오니와 침출수가 유출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와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산업 폐기물인 오니와 침출수 3만 톤이 아래로 무너져 내린 건 이달 초. 폐기물이 차수시설을 넘어 13,000여 제곱미터 밖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이 사고로 매립장은 6개월 가동 중지 처분을 받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냄새 맡고 악취 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심지어 제가 멀리 도망하다시피 했는데 또 사고 직후 매립장과 경주시 어느 곳으로부터도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의 내용물이 뭐냐면은 전국에서도 전부 다른 폐기장에서 거부한 폐기물을 1급 폐기물을 여기에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수습에 들어가는 시간도 처음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습을 조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2주간 강우가 한 200mm 와서 일단 물의 양도 조금 늘어났고요. 작업의 진척도가 평일보다 상당히 더뎌진 거죠.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이곳은 여전히 오니와 침출수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주시는 매립장 밖의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오염 측정 차량을 배치하여 48시간 측정하여 그 주민들의 위치는 대기 질
조사를 실시하고 기본 하천에 이타오염 예방을 위하여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만큼 폐기물 매립 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최근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한우 1등급 도매 가격은 2년 전보다 무려 40% 올랐는데 국내산 육류 가격의 강세는 추석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 국내산 삼겹살은 100g에 2,200원인데 캐나다산 삼겹살은 1,280원으로 국내산의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달 수입 육류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제 여름인데 구이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수입 쪽에 이제 구이료가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쪽에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 1등급 등심의 경우 지난해보다 가격이 30% 올라 특정 신용카드 회원에게 할인 행사를 하는데도 매출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우 공급 부족으로 지난달 한우 1등급 도매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40%나 올랐습니다. 소매 가격의 경우 대형마트나 소매점의 경쟁으로 그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가격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점점 수입산을 찾고 있습니다. 한우값 강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져 9월 말 추석 무렵에는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8, 9월 달 한우 1등급 평균 도매 가격은 구제역 발생 이후 사상 최고치인 17,000원에서 19,000원으로 전망됩니다.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는 올 추석 차례상 비용 부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계속된 가뭄과 고온 현상으로 대구시 상수원 가운데 하나인 공산댐에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일과 어제 공산댐에서 채소한 취수 원수에서 클로로필 A 농도와 남조류 개체수가 2차례 연속 기준치를 초과해 오늘 오후 5시 조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질 검사 횟수를 주 1차례에서 주 2차례로 늘리고 수돗물 생산 관리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산 35.9도를 비롯해 칠곡 35.6도, 대구 34.5도, 포항 35.1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경산,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대구와 구미, 청도 등 경북 12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지만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여전히 덥겠습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폭염특보 기간까지 여름철 탈수를 막기 위해 노인들에게 대구시 병입 수돗물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봉사단이 참가해 달성공원과 두류공원 등 노인들이 많이 찾는 대구 지역 15곳에서 냉동탑차로 배달해온 대구시 병입 수돗물을 하루 4,900병씩 나눠줬습니다. 올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어디로 휴가를 떠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가까운 경북 북부 지역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여름 축제들이 줄줄이 개막한다고 하는데요. 엄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먼저 잡고 잡히는 한여름의 난장, 봉화 은어축제가 축제의 문을 엽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내성천에서 펄떡이는 은어떼를 정신없이 쫓다 보면 무더위는 저만치 멀어집니다. 손맛을 못 잊고 다시 온 사람이 많아 올해는 은어잡이 체험을 1일 5회까지 늘립니다. 작년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억수로 많이 잡았어요. 한 30마리 잡았어요. 은어 직화구이는 또 하나의 재미. 직접 잡아서 먹어서 그런가? 더 맛있고 고소하게 느껴져요. 담백하고. 육지 속의 섬, 예천 회룡포에서도 축제의 물결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삼강 주막에서 막걸리 축제가 열립니다. 피가 마도는 물줄기와 은빛 모래를 곁에 두고
장돌뱅이의 한상 차림에 막걸리까지 기울이다 보면 너도 나도 나그네. 한여름 바다가 부럽지 않습니다. 경치 좋고 술맛도 좋고 사람도 많고 재미도 있고. 회룡포 옆에선 용궁 순대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진하게 우려낸 순대국밥에 오징어 연탄구이를 얹으면 밥 한 그릇 뚝딱. 여름 내 없던 입맛도 돌아옵니다. 축제 전이지만 용궁면 10여 개의 식당은 자리가 없습니다. 피도 다르고 안에 속에 들어있는 것도 많이 달라요. 그리고 오징어 불고기 이거 불맛이 나는데 아주 맛있어요. 이거 다 비었어요.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송군 안덕면에서는 다슬기 축제가 이틀간 열리고 안동 하회마을 부용대 무대에선 실경 수상 뮤지컬 부용지혜가 닷새간 열려 한여름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는 9월 중순 계약이 끝나는 대구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새로운 사업자로 대구 그랜드 호텔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그랜드 호텔이 제안서 평가와 입찰 가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광주에 본사를 둔 태양광 업체 탑솔라를 누르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안에 그랜드 호텔로부터 임차 신청서를 받고 특이 사항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최근 6년 사이 대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세 가격은 758만 원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왔던 6년 전보다 80% 정도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69%, 충청남도 67%, 경기도 65%, 서울 64%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시군구 가운데 대구 달서구 전세 가격이 6년 사이 101% 올라 유일하게 100%를 넘기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달성군 94%, 경기도 화남시 93% 등이었습니다. 제18회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고교 검도 선수권 대회가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오늘부터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펼쳐진 개인전에서는 경남 진영 제1고 이승준 선수가 경기 광명고 정종현 선수와의 결승에서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은 단체전 경기가 펼쳐지는데 대구 문화방송은 이 경기도 낮 2시 반부터 중계방송합니다. 국내 중견 한방 제약 기업인 주식회사 옥천당이 대구 혁신도시 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합니다. 대구시와 주식회사 옥천당은 오늘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80억 상당의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영천에 우수한약 인증 한약재 제조 공장을 세운 주식회사 옥천당은 내년 상반기 대구 연구개발특구에 연구소와 제조 공장을 짓고 하반기부터 현대화된 형태의 약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대구시 북구 도로에서 앞선 시내버스가 느리게 운행한다며 버스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정거를 하는 등 2km 가까이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4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버스기사 52살 이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씨의 팔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편도 2차로 중 1차선이 막힌 상황에서 2차선의 시내버스가 시속 60-70km로 운행하자 추월하지 못해 화가 난다며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의료용 검사 장비를 조작해 요양급여 수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산부인과 원장 53살 박모 씨 등 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요실금 환자 55명의 검사 결과를 요양급여 지급 기준에 맞추기 위해 측정기를 조작하거나 다른 환자의 결과지를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5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